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로 개혁 중인 독일의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와 역할이 정확히 겹치는 일본 대표 수비수 이토 히로키의 영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래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되었던 이토 선수는 슈투트가르트와의 계약 안에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보니 협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출신의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히얼 위고까지 나오면서 독일 유력 매체와 공신력 높은 기자들이 공식 발표만 남은 단계라고 보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토의 바이에른 합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 대표 수비수인 요나탄 타의 영입 역시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의 주전 경쟁 상황은 더욱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에른은 이로 인해 기존 센터백 자원 중 일부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 여름 이적 시장의 상황, 최신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토의 바이에른 입단이 김민재 선수에게 정확히 미칠 영향이 왜 큰지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긴급 속보가 떴는데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이토 히로키가 바이에른으로 간다. 히얼 위고를 띄웠습니다. 히얼 위고는 공식 발표 직전, 즉 양팀 간의 모든 합의가 끝났고 사인 직전 단계 내지는 메디컬 테스트 직전 단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토 히로키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5년 계약에 합의했고 또 다음 단계는 이제 메디컬 테스트이다. 물론 메디컬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거의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토 히로키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을 입은 합성 사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와의 계약 안에 있었던 이 바이아웃 조항이 3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440억에서 450억 사이다 보니까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가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분데스리가 준우승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이토 히로키, 게다가 25살로 아직 한창 나이 또 일본 시장에 마케팅 가치까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가성비 좋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은 여전히 레버쿠젠의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의 주역이자 유로 2024를 개최국으로 치르는 독일 대표팀의 주전 수비수로 도약한 요나탄 타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즉 이토 히로키와 요나탄 타 두 명의 주전급 센터백이 온다. 이미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마테이스 더리흐트와 에릭 다이어에게 밀리면서 주전 경쟁에서 조금만 3옵션으로 떨어졌던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감독이 바뀌고 그로 인해 전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콤파니 감독이 하이라인의 뒷공간을 많이 커버해야 하는 축구를 시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김민재 선수가 중용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리 언론뿐 아니라 독일 언론에서도 내다본 부분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수비수가 2명이나 합류한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김민재 선수에게 큰 위협이 되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더 큰 주진 경쟁에 직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최초 보도를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했던 것은 아니고요. 독일의 대중지인 빌트에서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인 알트체플 기자가 먼저 보도를 했고 그에 이어서 스카이스포츠 독일판의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 최근에 이적 시장에 있어서 특히 독일 쪽을 기반으로 유럽 축구 전반에 걸쳐서 높은 정보력과 공신력을 높여가고 있는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캐리 하우 기자와 함께 보도한 이 스카이스포츠의 기사를 통해 사실상 던딜, 세기가 박힌 것인데요. 스카이스포츠 독일판의 취재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이 슈투트가르트의 이토 히로키를 영입하며 선수단을 강화했다. 즉 완료형으로 나왔어요. 왜냐? 구단의 합의 없이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선수와 개인 합의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3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했다라고 했거든요. 이 역시 과거형입니다. 즉 발동한 자체로 슈투트가르트는 보내줄 수밖에 없고 선수가 합의하는 조건만 갖춰지고 서명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25살인 이토 히로키는 구체적인 논의 끝에 바이에른으로 이적을 원했고 최소 2028년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최소 2018년으로 4년인데 앞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5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4+1 계약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FC 바이에른 뮌헨에 큰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올 여름에 대대적인 수비진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 이토 히로키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요나탄 타까지 영입이 된다면 최대 기존 수비 라인에서 2명의 센터백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센터백 자원을 보시면 더리흐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이어로 포백을 쓸 때에 이 더블 스쿼드가 이미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명의 센터백이 더 온다. 그러면은 다 남을 경우에 6명이 됩니다. 그러면 3백을 할 때에 더블 스쿼드가 되는데 이토 히로키는 레프트백을 볼 수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과잉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출전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고 또 2014-2025 시즌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가 36개 팀으로 확장되면서 1차 라운드 일정이 조별리그 시절에 6경기에서 이제 8경기로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일 분데스리가는 18개 팀으로 1부 리그를 구성하기 때문에 34라운드까지만 치르다 보니까 일정에 여유가 있고 또 겨울 휴식기까지 있는 리그다 보니 결국엔 이렇게 많은 선수가 필요하진 않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선수가 그럼 정리가 될 것이냐? 현 시점에서 김민재 선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뱅상 콤파니 감독이 우파메카노를 높이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우파메카노 본인이 새로운 도전에 열려있다. 즉 지금 주전 경쟁 상황이 극심해지고 있고 새로운 시즌에 다음 시즌에도 본인이 주전으로 뛸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 또 계약도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을 본인이 추진하고 있고 우파메카노의 대리인인 무사 시스코 역시 시장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토 히로키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토트넘 허스퍼에 있어서 충격입니다. 왜냐? 우선 토트넘 허스퍼가 우도기 선수의 왼쪽 풀백 자리 그리고 반더벤 선수의 왼쪽 센터백 자리를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전천후 백업 자원으로 이토 히로키를 낙점했고요. 무엇보다 3천만 유로라는 고정된 이적료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토트넘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게다가 일본 대표 선수라는 점은 언제나 일본 기업 스폰서가 따라붙기 때문에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하면서 기량도 좋고 어리고 여러모로 이제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J리그에서 성공을 했던 인물로 셀틱에서도 이미 J리그 선수들, 일본 선수들을 데려와서 성공시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일본 선수들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토 히로키가 올 거란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토 히로키의 이 토트넘과의 연결고리는 바이에른 뮌헨이 끼어들면서 이제 깨지게 됐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토 히로키 입장에서는 슈투트가르트에 있어도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경험할 수 있게 됐는데 토트넘에 간다면 뭐 유로파리그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면 분데스리가 우승에도 도전할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도 나설 수 있고 또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뭐 유럽을 대표하는 명문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팀의 장이 동시에 온다면 바이에른 뮌헨을 선호하는 것이 뭐 논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라두 드라고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제안을 동시에 받았을 때 오히려 연봉도 더 적었던 토트넘을 택했는데 그때 드라고신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 가면은 더 많이 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더 많이 뛰면서 더 성장하고 그 다음 스텝을 노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토트넘에 왔는데 막상 왔을 때는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징계나 부상이나 이런 이슈들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출전 기회를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런 이슈들이 생긴 가운데 지금 이토 히로키 입장에서도 토트넘은 분명히 로메로 반더벤이라는 확고한 주전 선수가 있고 그 선수들이 못 뛸 경우에 기회를 노려야 되다 보니까 이토 히로키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었겠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완전히 수비 라인을 개편하는 상황인데다가 왼쪽 풀백과 센터백 영역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주전이 있을까? 새로운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레프트백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잔류로 좀 방향을 바꿔가고 재계약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왼쪽 센터백 영역에 있는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만 흔들리고 있는 과정 속에 이토 히로키가 좀 도전해볼 만한 뭐 그런 가능성을 봤다. 또 이토 히로키가 실제로 지난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개인적인 활약 역시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토 히로키는 토트넘과 바이에른의 대전이 동시에 왔을 때 바이에른 뮌헨을 택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하이제킹을 당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토 히로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인 알 아흘리의 거액 제안도 받긴 했지만 본인은 유럽 무대에서의 야망을 더 우선시하면서 거절을 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더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토트넘과의 연결고리도 독일 내에서 공신력이 높은 기자인 빌트의 편집장 크리스찬 폴크 기자가 소개했던 것인데 이 3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고 계약이 2027년까지 있는 상태에서 올여름에 이 금액으로 토트넘이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고 그 내용을 함께 협업하고 있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소개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제 토트넘은 다른 수비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사실은 우독이나 반더벤이 확고한 가운데 이 선수들을 함께 좀 포괄적으로 커버할 선수를 찾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아주 시급해진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뭐 바이에른 뮌헨 역시 이미 충분한 선수들이 있긴 한데 이토 히로키를 적정한 가격에 또 다음 시즌 어떻게 보면은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에 밀려서 3위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의 핵심 수비수를 데려와서 경쟁팀의 전력을 약화시키며 우리 팀의 전력을 높이고 다음 시즌에 우승을 노리는 그런 바이에른다운 약간 이적 시장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이토 히로키가 오면서 어떤 선수가 정리가 될 것이냐? 바이에른 뮌헨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의 분석에 따르면 일단 이토 히로키의 거래는 며칠 내에 확실하게 메디컬 테스트와 계약까지 완료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일본 대표팀의 A매치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이토 히로키는 휴가에 돌입했는데 그대로 이제 독일에 가서 계약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7월 레이스를 프리시즌에 합류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우선 이토 히로키가 또 가질 수 있는 바이에른 내에서의 강점은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도 가능하고 실제로 시즌 막판 일부 경기에는 투헬 감독의 깜짝 전술로 왼쪽
왼쪽 풀백 역할까지 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양발을 잘 써도 오른발잡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바이에른의 센터백들도 주로 오른발을 쓰고 있는데 이토 히로키는 전문 왼발잡이 센터백이다라는 점이고 또 몇 년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정말 바이에른에 와서 주전 자리를 좀 노릴 수 있는 선수고 자신만의 또 명확한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토 히로키가 오게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 핵심 센터백들이 모두 이적설에 휩싸여 있는 만큼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어요. 우파메카노의 이적설도 꾸준히 나왔었고 더리우트는 사실 전반기까지만 해도 김민재 선수가 주전을 확고하게 차지하면서 오히려 이제 먼저 이적설이 나왔던 선수이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나폴리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뭐 여러 팀들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무엇보다 유벤투스라든지 또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의 펼쳤던 활약들을 기억하고 있는 팀들이 김민재 선수가 시장에 나온다면 충분히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이 팀들이 이제 이적설이 나왔었습니다. 뭐 더리우트 같은 경우도 텐하우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맨유, 아약스에서의 인연을 통해서 또 맨유와도 꾸준히 연결이 됐었던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미 뭐 다이어까지 있다 보니까 이토 히로키가 오는 것만으로도 센터백 5명이 됐기 때문에 만약 콤파니 감독이 3백을 구축한다면 이 선수들을 그대로 데려갈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기존에 한 명을 최소한 팔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수단 내의 그 포지션 밸런스라든지 임금 총액 등의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결국에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이적 소식, 이토의 합류 소식은 올여름 바이에른 스쿼드 구성에 많은 이제 물음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트지의 알트 채플 기자 최초로 이 이토 히로키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보도한 기자에 따르면 우파메카노가 원래 바이에른 구단의 당초 계획으로는 매물로 내놓는 거였다고 합니다. 가장 계약 기간이 짧게 남은 선수이기도 하고 또 프랑스 대표 선수로서 아직도 어린 선수니까 투자하고자 하는 팀들이 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뱅상 콤파니 감독이 저희가 이전에 소개드린 영상에서 프랑스의 레키프지의 보도에서 나온 대로 우파메카노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콤파니 감독이 우파메카노를 잡아달라, 남게 설득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알트 채플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도 콤파니의 요청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우파메카노를 매각하고자 했던 계획을 바꿔서 남기기로 했다. 그 대신 원래 남기로 했던 마테이스 더리우트에 대해서 적절한 제한이 있을 경우 떠날 수 있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더리우트에게 만약 당신에게도 좋은 연봉 그리고 이제 거액의 이적료가 우리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온다면 이적을 좀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뭐 이런 건데 그 이유가 이 더리우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올 때도 엄청난 이적료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연봉도 이제 연간 1,600만 유로니까 바이에른 선수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평가를 했을 때는 가장 연봉이 큰 선수를 내보내면서 팀 내에 자금을 확보해서 다른 포지션도 좀 투자를 하겠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더리우트가 특히 근래 후반기에 좋은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원하는 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뭐 김민재 선수는 올여름에 한국 투어도 오고 영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 여러 요인들 속에서 일단은 뭐 매각 대상이 아니고 우파메카노를 매각하려다가 더리우트로 바뀐 상황이다. 그러나 더리우트의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게다가 요나탄 타까지 정말 오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입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실 이런 상황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콤파니 감독의 부임으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을 구성할지를 전망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콤파니 감독이 지난 2013-2014 시즌 번리에서 시도했던 4-4-2 포메이션과 그 전술 성향을 기반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케인과 밀러를 투톱으로 두고 좌우 측면에 무시알라와 사네의 이런 윙 플레이어를 좀 공격적으로 창의적으로 쓰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고레츠카와 키미, 포백 라인에 데이비스, 김민재, 더리우트, 마즈라이를 뒀는데 다이어나 우파메카노를 두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은 조율사인 더리우트를 두고 한 명은 빠르게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김민재를 두는 것이다. 이 경쟁에서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와 더리우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요. 사실 이 번리의 선수단 상황과 퀄리티로 인해 이렇게 4-4-2를 쓴 것이지 바이에른 뮌헨으로 올 경우에는 밀러 선수를 좀 밑으로 내리면서 공미 자리로 이동시켜서 4-2-3-1로 그대로 이제 쓸 가능성이 결코 뭐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리고 이제 센터백 2명 이토와 요나탄 타가 정말 온다면 이 영입되는 선수들이 주전을 차지할 가능성이 솔직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이미 레버쿠젠의 우승, 슈투트가르트의 준우승을 이끈 분데스리가에 적응이 필요 없는 최고의 센터백 조합이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 센터백으로 이토, 오른쪽 센터백으로 요나탄 타가 뛸 수 있고 이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왼쪽 센터백으로는 앞설 수밖에 없고 데이비스가 높이 올라갈 때 그 왼쪽 풀백 자리에 가서도 수비를 커버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그대로 커버할 수 있는 데다가 빌드업 능력은 김민재 선수보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밀릴 수가 있다. 요나탄 타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있는데 빠른 속도까지 갖고 있는 데다가 더 노련하고 또 능숙한 선수다 보니까 우파메카노보다 앞설 수밖에 없어요. 우파메카노는 좀 기복이 있고 좀 실책이 있잖아요.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 후반기에 정말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속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토와 타가 주전이고 백업으로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이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사실은 이 중에 누가 다칠 수가 있기
있기 때문에 5명 정도의 주전급 센터백이 유지될 수는 있어요. 게다가 다이어 같은 경우도 뭐 단기 1년의 계약이 남은 상태이고 뭐 지난 후반기에 잘했기 때문에 또 내보내기도 좀 그렇고 우파메카노는 뱅상 콤파니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기고 싶어하고 김민재 선수는 한 시즌 더 지켜보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남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주전으로 뛰는 데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인 선수의 백업 자리에 슈퍼머텍이 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격수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는 그나브리와 또 코망 등의 정리가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사네의 백업 공격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은 이제 마티스텔에게 본격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거나 사라고사에게도 기회를 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이제 고레츠카와 키미까지도 정리 대상이라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유망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파블로비치와 더불어 지금 풀럼과 협상 중인 팔리냐가 새로운 주전 미드필더 조합으로 완전히 좀 새로운 판이 나오지 않을까. 마즈라이 같은 경우도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레버쿠젠 임대를 다녀온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으로 주전으로 뛴다면 타와 스타니시치는 또 지난 시즌 레버쿠젠에서 함께 뛰었기 때문에 이 호흡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했을 때는 데이비스, 이토, 타, 스타니시치가 주전으로 뛰는 뭐 그런 상황이 정말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바이에른 뮌헨이 팔리냐에 대한 제안을 거절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팔리냐는 지난 1월달에 오피셜까지 찍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풀럼이 토트넘으로부터 호이비에르 영입에 실패하면서 이 협의를 깼잖아요. 그러면서 팔리냐가 이제 눈물 속에 돌아왔었는데 올여름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오퍼를 했고 팔리냐는 또 한 번 바이에른 뮌헨과 개인 합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적료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풀럼이 더 높은 이적료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팔리냐가 또 풀럼과 새로 계약을 또 연장을 했잖아요. 풀럼에도 좀 많은 도움을 남기고 떠나고 싶었던 팔리냐 같은데 어찌됐거나 명확하게 바이에른 뮌헨은 팔리냐를 원하고 있고 현재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이적료 수준이 4천만 파운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역대 수비형 미드필더 이적료 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2위에 해당하는 것도 사우디의 알 이티하드가 리버풀에서 파비뉴를 데려가면서 기록했던 금액이니까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들에게 이렇게 높은 이적료가 통상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어찌됐거나 팔리냐가 풀럼과의 계약이 무려 이제 4년에다가 또 1년 추가 옵션까지 있는 새로운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좀 높은 이적료로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팔리냐 선수의 퀄리티와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다 보니까 또 아직 28살로 전성기의 나이다 보니까 아마 팔리냐 선수 영입을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또 그런 자금적인 부분을 확보하려면 역시 센터백 라인에서 정리할 선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한국 투어를 오잖아요. 그런 점까지 생각했을 때 김민재 선수는 뭐 본인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증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떠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토가 온다고 해서 김민재 선수가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토가 옴으로 인해서 김민재 선수의 주전 경쟁은 굉장히 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김민재 선수가 충분한 실력과 퀄리티와 클래스를 갖고 있고 본래 이제 이미 이토 히로키의 이상의 훨씬 높은 클래스의 선수로 유럽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잠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몸 상태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무대로 옮기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찾아왔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뭐 사실 이토 히로키와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4-2025 시즌에 충분히 또 경쟁력을 보이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토 히로키도 잘하고 김민재 선수도 잘해서 두 선수가 뭐 함께 주전으로 뛴다거나 혹은 뭐 이토 히로키가 왼쪽 풀백,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 오른쪽에 요나탄 타 뭐 이렇게도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프리시즌 경기에서 또 어떻게 선수들이 플레이를 보여주고 또 콤파니 감독이 어떻게 전술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또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우선 현재까지 확정된 프리시즌 경기 일정을 보면요. 7월 28일 밤 10시 30분에 독일 내에서 훈련을 하다가 레기오날 리가 팀인 뒤렌과 친선 경기를 갖고 나서 한국 투어 일정이 8월 3일로 예정되어 있죠. 이 경기 사이에 또 분명히 다른 경기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토 히로키 영입이 추진되면서 토트넘이 일본을 갔다가 이제 한국에 온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도 일본을 갔다가 올 가능성도 조금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8월 11일 새벽 1시 30분에도 토트넘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공식적인 이제 2024-2025 시즌 경기 일정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죠. 8월 16일 아직 정확한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축구의 전통에 맞게 DFB 포칼 1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DFB 독일 슈퍼컵을 참가하지 못하게 된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과연 바이에른 뮌헨이 또 어떤 개편을 이루게 될지 또 김민재 선수는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주전 경쟁 승리를 통해 바이에른 뮌헨에서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영광스러운 시즌을 재현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올 여름 유럽 축구 이적 시장과 한국인 유럽파들의 최신 소식, 이적 상황,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TV가 더욱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